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석 변호사가 어떻게 그 녹취가 나오게 되었는지 저희가 잘 들었고요. 삭제되어 있었고 그걸 찾지 못했고 젊은 친구들이 그 핸드폰을 직접 최근에 들어보고 보니 그것이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다는 게 그 젊은 친구들에 의해서 확인되면서 다시 한번 이게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을 보면서 이것은 하늘이 돕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김현철 변호사 손을 들었었는데 말씀하시겠습니까? 법무부 감찰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박상용 검사가 많은 유튜브에서 자신을 정당화하는 변명을 하면서 이화영 부지사에 관한 종전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도 오늘 내내 판결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기소했던 그 측면 하나와 법원이 법률과 규칙에 어긋나는 재판을 진행해서 법관의 독단에 의한 불합리한 판결이 진행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7일에 쌍방울과 조선아트웨이는 1차 가계약을 체결합니다. 아까 쌍방울 내부자가 말했던 1차 계약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2월 20일 즈음에 200만 불이 제공되고 29일에 투자 유치 보고서, 나노스 IR 보고서 작성됩니다. 거기에 계약 이행 보증금 500만 불이라는 기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50만 불이 조선아트웨이에 지급되고 2019년 5월 12일에 드디어 본계약이 체결됩니다. 이 본계약에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북한의 국부가 모두 넘어가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희토류를 비롯한 지하자원 모두의 채굴권, 그리고 철도산업, 에너지사업, 관광사업, 이 모든 것을 1억 달러에 넘기는 계약이 체결됩니다. 예를 들어서 짧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조항에 비공개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정원 직원에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계약이 비공개였기 때문에 2019년 연말에 평양에서 공개 사업 설명회를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국정원이 발견한 사실입니다. 즉 김성태는 북한을 가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5월 12일 계약이 비공개였기 때문에 북한에서 공개돼야지 계열사인 나노스의 주가를 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대신 줬다면 제 자신은 제 채무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김성태는 자기 자신의 채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김성태가 준 500만 불이 경기도를 위한 것인지 자기를 위한 것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5월 12일자 계약 이후에 4개의 문서가 방용철 컴퓨터에서 발견됩니다. 6월 달에 후속 조치는 본계약을 구체화하는 사항을 준비하라는 지시가 있고 7월 1일자 지시사항에는 방용철이 최우선적으로 회장님의 방북 추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9월 26일자 협의자료에는 통일부와 접촉하여 회장님의 방북 입장 타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자 방용철과 송명철의 회의록에는 평양에 방북할 사람들의 명단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기도 인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2019년 9월 6일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0만 원의 벌금형 항소심 판결을 받습니다. 그 당시 모든 언론은 이재명 도지사의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지사 지위가 박탈될 때였고
아니 여러분이 다 나가셨잖아요. 예.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국정조사입니까 지금? 네. 잘못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와서 해야지. 자 정리해 주세요. 예. 네. 이제 다 이야기하셨죠? 네. 네. 다 이야기하셨죠? 네. 국정조사하는 중에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있었으면 조금 정리했을 텐데, 여러분이 없으니까,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려고 하는 거죠. 자, 됐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자리 지키세요. 자. 보고 있으셨어요? 예. 자, 앉으세요. 자, 앉으시고요. 예, 김현철 증인 잘 들었습니다. 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예. 마무리하세요. 아까- 마무리. 예. 마무리. 아니 너무 소중한 가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9월 마무리하세요. 6일 이재명 도지사는 정치 생명이 끝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라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오히려 자기가 방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재판부는 김성태와 박용철 안부수의 말만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아까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시했던 그 사진과 동영상은 2019년 1월 17일자 중국에서의 그 회의 장면입니다. 당시 안부수가 모든 회의를 잡았습니다. 국정원 직원에게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019년에 북한과의 회의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당시 안부수는 쌍방울과의 회의를 잡고 그리고 같은 날짜에 경기도의 회의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먼저 쌍방울이 계약식을 체결하고 있었던 것을 이화영 부지사와 경기도 일원이 뒤늦게 그 자리를 갔던 것이고 모르는 채로 그 자리에 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 목소리가 담겼던 것이고 네. 그날 만찬에 그렇게 우연찮게 참여했던 것입니다. 예, 이 사진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화영 부지사 그리고 경기도가 쌍방울과 사업을 같이 한 것처럼 왜곡됐던 것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 직원에게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따 질문하고요. 하나만 제가 질문하면 방용철 컴퓨터에 최우선적으로 회장님의 방북을 타진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언제 문건입니까? 검찰이 압수해서 증거 기록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게 오히려 이런 증거 기록이 더 있군요. 예. 이런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법원은 배척하는 이유를 설치하지 않고 진술만을 채택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용철 컴퓨터에 최우선적으로 회장님의 방북 입장 타진 이렇게 써놓고서는 이렇게 있으면서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자, 예. 1분 주십시오. 필요 없고요. 지금 오늘 보니까 조경시 회장도 그렇고 그 당시 이제 안부수 회장도 그렇고 특히 김국훈 동북아 평화협력 네트워크 의장의 의견을 들어보면 국정원 보고도 그렇고요. 그날 필리핀에 이혼함이 없다는 사실을 다 입증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방용철 씨만 이혼함을 만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반드시 위증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 특위 차원에서 방용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죄로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박성준 의원님으로부터 방용철 증인에 대한 위증에 대한 요청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판단할 때 필요하다고 요청하신 것 같고요.